CSC 로렌 클리닉은 눈, 코, 얼굴 성형을 비롯해서 이마 당김술과 같은 안티에이징 성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클리닉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톡스, 필러와 같은 주사 성형, 광노화에 의한 피부 손상 및 탄력 감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미용도 함께하고 있는 클리닉입니다. CSC 로렌 클리닉 지금부터 함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SC 로렌 클리닉의 눈, 코, 얼굴 성형에 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눈 성형, 코 성형이라 하면 각각의 부위별로 구분지어서 지어진 명칭인데요. 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법입니다. 수술의 목적에 따라 안티에이징 성형과 구분지어져야 되는데요. 흔히 눈 성형이라 하면 쌍꺼풀의 종류, 쌍꺼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쌍꺼풀 수술의 종류에는 매몰법, 그다음에 부분절개법, 그다음에 완전절개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질 수 있고, 각각의 쌍꺼풀 수술의 부가적으로 앞팀, 뒷팀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쌍꺼풀 수술과 더불어서 눈썹 고정술과 그다음에 눈매 교정술이라고 해서 하는 안검하수 교정술을 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눈 성형과 같이 흔히들 많이 하고 있는 코 성형에 대한 건데, 코 성형은 크게 수술하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를 높이는 수술이라고 하는 융비술이 있을 수가 있고, 코를 낮추는 것이라고 하는 축비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코를 높이는 수술이 우리 동양인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코를 높이는 수술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그다음에 인조 피부 등을 이용한 인공 삽입물을 이용해서 코를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귀연골, 그다음에 비중경연골, 그다음에 가슴연골, 그다음에 진피나 아니면 근막 등을 이용해서 근막 등의 자가 조직을 이용해서 코를 높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를 낮추는 수술에서는 낮추거나 좁히는 수술의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코를 낮추거나 좁히는 수술에는 보통 일반 매부리코 교정술, 그다음에 코뼈 절골술, 그다음에 콧망울 좁힘술 또는 절제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 성형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비개방형 방법과 개방형 접근법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비개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코 안쪽으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흉터가 없는 것을 말하고, 개방형 코 수술은 좀 더 좋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겉으로 흉터를 내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거의 흉터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얼굴은 크게 이마, 눈, 코, 입술, 턱, 볼과 같이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얼굴 전체의 조화를 먼저 생각한 후에 이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교정을 하고, 적절한 교정을 바탕으로 해서 눈과 코를 성형하는 것이 결과를 한층 더 돋보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환자분은 코 성형을 위해서 내원을 했는데, 전체적인 코 성형보다도 얼굴의 전체의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판단되어졌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마와 그다음에 눈 밑, 그다음에 볼, 턱 쪽에 먼저 지방 이식을 통해서 얼굴 전체의 조화를 잡아주고, 그런 후에 코 성형을 시행하게 되는데, 코 성형이라고 하는 것도 전체적인 코를 수술하는 것보다도 코끝만 살짝 올리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판단돼서 전체 먼저 얼굴 지방을 통해서 전체 얼굴 자체의 윤곽을 조화를 좀 더 조화롭게 한 후에 코 성형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이 다음에 보시는 환자분은 눈 성형을 위해서 본원에 내원해 주셨던 분인데요. 일단은 눈 수술뿐만 아니고 얼굴 전체의 조화 면에서 약간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마와 코 성형, 그 다음에 턱 성형을 위주로 먼저 수술을 시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눈 성형을 다시 시행해서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좀 더 맞춰줬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시면 코 성형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마와 코 라인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옆에 측면 모습입니다. 결국 코 성형만을 통해서 얼굴에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얼굴 이마서부터 시작돼서 콧끝까지 그리고 입술까지 연결되어 있는 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정과 함께 코 성형 수술을 시행했던 경우입니다. 자, 그럼 CSC 로렌 클리닉의 이 안티에이징 성형에 관해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피부의 탄력이 변화가 생기고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탄력 변화로 인해서 피부 처짐이 현상이 노화의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의 충분한 섭취와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고른 영양 섭취 등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부 처짐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티에이징 성형을 통해서 보다 젊게 보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티에이징은 크게 이마 또는 눈썹 당김술, 그다음에 윗눈꺼풀 당김술, 눈밑 성형술, 중간 얼굴 당김술, 그다음에 얼굴 당김술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피부의 처짐을 개선시키는 방법이지만 실제로 노화로 인한 얼굴의 변화는 피부 처짐뿐만 아니라 얼굴의 볼륨 감소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눈밑 성형술이 안티에이징 성형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피부가 처짐에 따른 의한 피부 처진 주름과 눈밑 지방의 돌출 현상, 그다음에 눈물꼬랑이라 불리우는 볼륨의 감소 현상, 피하 지방의 아래 처짐, 이로 인한 팔자주름의 심화 및 팔자주름 부위의 볼륨 감소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전의 경우에는 아래 눈꺼풀 성형만을 시행하는 경우였지만 현재는 피부의 처짐을 개선시킴과 동시에 눈밑 지방을 제거하고 깊은 곳에 위치한 심부 지방층의 아래 처짐을 개선시키고 마지막으로 피하층, 다시 말해서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을 당겨서 눈 주위 골막이라는 곳에 고정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눈밑, 그다음에 중간 얼굴 전체를 개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볼륨이 감소되어 있는 눈물꼬랑, 팔자주름, 그다음에 볼 주위 등의 자가 지방을 이용해 이식해주면 보다 젊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화의 대표적인 두 가지 현상, 즉 피부 처짐과 볼륨 감소를 개선시켜주는 방법으로 안티에이징 성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이 노화의 대표적인 현상으로서 볼륨 감소와 피부 처짐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노화 현상 중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역시 주름이겠죠? 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과 목에 생기는 주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름에 대한 치료를 생각하기 전에 주름의 종류와 주름이 생기는 일반적인 과정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피부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주름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피부가 연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근육 움직임이 작용하게 되면 주름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주름은 이후에 피부 처짐과 동반되어서 더 깊은 주름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긴 주름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피부 주름, 표정 주름, 처진 주름이 그러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부 주름은 피부에 생긴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처진 주름은 피부가 처지면서 남는 피부들이 접혀서 생기는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표정 주름이라는 것은 무표정한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웃거나 또는 찡그리거나 하면서 생기는 주름을 말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마주름, 그다음에 찡그리는 미간주름, 웃을 때의 눈가주름, 그다음에 윗입술의 주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주름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름의 치료를 위해서는 각각의 주름의 종류를 파악하고 그 주름이 생긴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간단한 요점만을 말씀드리면 처진 주름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안티에이징 성형을 통해 치료할 수밖에 없고요. 피부 주름의 경우는 필링, 고주파, 탄력 레이저, 미세침 치료, 자가열 재생 치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표정 주름의 경우에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주름은 여러 가지 형태가 함께 존재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치료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예전 치료에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지 못해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하나 원인을 소홀하게 되어 주름 치료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좀 전에 보여드렸던 눈밑의 피부 처짐 현상을 인한 처진 주름은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하고, 더불어 피부에 미세하게 남아있는 피부 주름은 탄력 레이저나 미세침 치료 등을 이용해서 치료해야지만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하게 되면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원장님, 일상 속에서 이 피부 주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 주름에 대한 치료를 좀 더 알아보면 우리 피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얇아지고, 그다음에 피부 부속 기관들은 위축이 유발되면서 피부 아래의 지방층이 얇아져서 적절한 영양 공분의 공급이 힘들어지고 피부의 콜라겐과 섬유소들의 생성이 감소되어 탄력이 결국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피부 주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링, 고주파, 탄력 레이저, 미세침 치료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방법이겠는데요. 하루 동안의 지친 피부를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귀가 후에 클렌징이나 세안을 철저하게 한 후에 에센스나 수분 크림 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수분 공급을 해줌과 동시에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피부로의 수분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로렌의 로고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 로렌의 로고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렌의 로고는 오드리 헵번의 옆모습을 이미지화한 것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한 시대를 대표했던 대표적인 여배우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녀는 전성기 이후에 노년을 아프리카 등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냈습니다. 또 저의 일본 선생님이신 사토시 요자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은 오랫동안 1년에 한 번에서 두 차례 정도 NGO 의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모두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도 꿋꿋하게 본인이 가진 의술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드리 헵번과 요자 선생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위대한 분들과 감히 제가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사랑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자 하는 저의 생각이 이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CSC 로렌의 다양한 클리닉들을 잘 살펴봤는데요. 찾으시는 분들의 목적에 맞게 맞춤 클리닉으로 이 만족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고 있었습니다. CSC 로렌을 만나는 순간 현실이 된다는 카피처럼 아름다움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부터 CSC 로렌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